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작가이자 행복한 교사 노전입니다. 지금 나는 선생님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책 출간을 앞두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선생님 자신과 타인과의 비교 시 꼭 알아야 할 3가지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3가지 단계 중에서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 첫 번째 이 단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선생님들? 우리가 일단 타인과의 비교, 남과의 비교 때문에 스스로 자책하고 나를 스스로 막 비난하게 되는 상황, 이 선생님들은 어떤 상황이 있으셨어요? 그동안? 주로 좀 잘 가르친다 이런 느낌의 선생님이 자기 잘 가르치신다 되게 좀 부럽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은 선생님, 또 그런 선생님들 좀 부럽죠, 저희가. 그 다음 또 학급 운영 진짜 잘하시는 선생님들 부럽습니다. 막 꼬물꼬물 막 뭐 만들어 막 이렇게 조그맣게 막 만들어서 막 애들 나눠줘. 그리고 막 이벤트, 막 학급 이벤트 막 되게 잘해. 엄청 부러웠습니다. 저는 좀 그런 걸 못해가지고 그 선생님들이 와우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따져보면은 굉장히 다른 선생님들은 뭔가 한두 가지씩 잘하는 게 있는데 왜 나만 항상 이렇게 나만 뭔가 이렇게 잘하는 게 없고 뭔가 내세울 게 없고 왠지 나만의 무기가 없고 좀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나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이제 아까 말한 그런 스스로의 어떤 비난으로 인해서 굉장히 기분이 좀 다운되고 기분이 나빠지고 기분이 나빠진다는 표현보다는 뭐라 하죠? 아무튼 굉장히 좀 뭐라 하지? 이렇게 가라앉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사실 이런 느낌은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이에요. 부정적인 감정이거든요. 근데 선생님들 사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굉장히 배우지 않아도 쉽게 옵니다. 쉽게 찾아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은 쉽게 찾아올 수 있을까요? 좀 생각해보면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아기가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어. 아기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방긋 막 웃어. 뭔가 좀 이상하죠?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울어야 되죠. 울어야 좀 정상인데 태어나자마자 막 애가 웃어.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우는 이유는 낯선 환경, 그 다음에 불편함, 그 다음에 불안정함, 불안함 이런 것들 때문에 울게 되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본능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그런 불안함에 의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들은 쉽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따로 배우지 않아도 반면에 긍정적인 감정들은 연습과 훈련이 있지 않으면 쉽게 찾아오지 않아요. 예를 들면 감사한 마음,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행복을 느끼는 마음, 만족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마음의 훈련과 연습이 좀 필요하죠. 걔네들은 그 긍정적인 마음들은 좀 연습을 해줘야 돼. 그러지 않으면 잘 안 와. 근데 그런 걱정, 불안, 두려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연습하지 않아도 너무 쉽게 잘 찾아와.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 어쨌든 우리가 결국에는 이 부정적인 감정, 여기 1단계는 사실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부정적인 감정. 이 부정적인 감정을 결과적으로 선생님이 긍정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긍정적에서 다시 어디까지? 행동으로까지. 아이고, 분필이 분질러졌어요. 자, 행동으로까지 이렇게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 근데 여기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3단계까지 가면 그럼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안 되는 거야? 절대 아닙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은 항상 함께 가지고 갈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는 빨리 빠져나오는 거예요. 어디에서? 부정적인 감정에서. 여기서 빨리 빠져나오는 방법을 연습하는 겁니다. 이걸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얼만큼 내가 이 감정에서, 부정적인 감정에서 빠르게 여기까지 나올 수 있느냐, 그것을 이제 실천을 통해서 연습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어쨌든 선생님들 우리가 이제 이 부정적인 감정을 조금 더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2가지 정도. 자, 그럼 1단계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자책이나 비난 또는 불안이나 두려움, 그런 데서 비롯되는 건 부정적 감정이고요. 이런 부정적 감정이 들 때는요, 선생님들 사실은 마치 막
큰 바다가 있는데 큰 바다에 배가 마치 침몰하듯이 그렇게 굉장히 가라앉는 듯한 느낌입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자신이 이 부정적인 감정의 늪에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 받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이 늪이 굉장히 깊게 빠지기 시작을 하면은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헤어나오질 못해. 그래서 사실은 그냥 요 감정에만 계속 젖어 있는 거죠. 장시간, 오랜 시간 동안 계속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런 경우는 사실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경우를 본다면 1-2 같은 경우에는 이 감정의 늪에 빠졌지만 그래도 어쨌든 노력은 하는, 그 과정에서 조금 더 뭔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노력은 하는 그런 게 이제 두 번째 단계라고, 좀 더 세부적인 두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좀 뭔가 변화가 되어 있어. 뭔가 성장이 되어 있어. 그래서 약간의 그런 노력은 했지만 그 과정 자체는 괴롭죠. 과정 자체는 괴로워요. 왜냐면 계속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채찍질. 네, 채찍질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과정은 괴롭지만 좀 나중에 훗날 조금 시간이 지나 보면은 그래도 그걸 통해서 좀 내가 좀 달라졌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사실 1단계도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세부적으로 조금 더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들 어쨌든 우리가 이와 같이 사실은 누군가의 타인에 대한 비교가 아무리 나라는 인간이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립해 가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좀 우리나라는 이런 타인과의 비교가 좀 더 심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지는 않으셨나요? 사실은 저도 이런 생각을 못 했었는데 박운영 씨의 8단어의 자존편에 나오는 내용을 보고 고개가 좀 절로 끄덕여진 상황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교육과 우리의 어떤 사회가 약간 내 안의 것을, 나만의 것을 끄집어내려는 교육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다른 이 것을 주입하려는 어떤 교육이지 않았나라는 그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제가 절로 좀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시선이 밖으로만 향해 있고 내 안에 머물지 못했던 게 아닌가라는 깨달음을 좀 받은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는 조금 항상 남들을 많이 의식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것이 뭐 교육이 되었던 어떤 사회적인 문화가 되었던 우리가 그 경험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안을, 내 자신의 것을 뭔가 끄집어내고 내 안의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항상 남이 가진 무엇을 더 크게 보고 그것을 내가 다시 나도 가지려고 노력하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시험 문제 10개를 맞았어. 10개를 맞았는데, 10문제 중에 9개를 맞았어. 그럼 1개 틀렸잖아요. 그럼 이제 9개는 당연한 거고, 그 1개는 왜 틀렸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내가 가진 것보다 항상 내가 부족한 거, 그 부족한 거를 더 많이 채우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사실은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이 부정적인 감정에서 빠르게 헤쳐나와서 이제 긍정적인 감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의 것에,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고 인정하고 나를 수용하고 이제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바깥으로 향해 있던 저 사람 잘하네, 이 사람 잘하네, 이 바깥으로 향해 있던 시선을 그럼 나는 과연 무엇을 잘할 수 있지? 나는 과연 뭘 좋아하지?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싶지? 내 안으로 시선을 집중하셔야 되는 거죠. 에이 뭐야, 다 아는 내용이네. 또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시죠? 자 선생님들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구분을 좀 해볼까요? 그 아는 것도 선생님들 행동이 없는 아는 것은 진짜 아는 게 아니죠. 사실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거, 그리고 내가 그냥 받아들이기만 한 거는 그냥 아는 것입니다. 진짜 안다는 건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행동으로 직접 실천하고 내 삶에 적용할 때, 그때 진짜 아는 것이 되는 것이죠. 지금 선생님들께서 저의 영상을 통해서 그냥 머릿속에만, 아니면 그 전에 기존에 그래 나한테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기존에 알고 계셨다면 그것은 그냥 아는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행하실 때 그때 진짜 아는 것이 되겠죠. 자, 선생님들이 그냥 아는 것이 아닌 진짜 아는 것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단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